부자 아빠 청울림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청울림입니다.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왜 책 리뷰를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셔서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합니다. 오늘 리뷰할 책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책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. 예.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팀 페리스가 쓴 책이죠. 저는 팀 페리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기업가이고 투자자이고 작가이고 동기부여가이고 팟캐스트도 하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. 팀 페리스가 그동안 4권의 책을 써서 국내에 소개가 됐는데 그 4권의 책이 다 좋습니다. 제일 먼저 쓴 나는 4시간만 일한다. 그 다음에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,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, 마지막으로 40이 되기 전에. 이 4권의 책을 저는 다 읽어봤는데 4권 다 아주 내용이 훌륭합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판매되고 회자되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감을 준 그런 책입니다. 제목에서 보다시피 타이탄의 도구들. 여기서 얘기하는 타이탄은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, 큰 성공을 한 이 각 분야의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. 이 타이탄들의 갖고 있는 어떤 성공 요소들, 습관들, 그런 것들을 쫙 모아놓은 책인 겁니다. 해서 이 책에 소개해 보면 200여 명의 타이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도구를 모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. 그 중에서 이 책에서는 61개의 습관을 소개합니다. 성공 비결을. 이 61개의 습관이 전부 다 우리가 세심히 봐야 될 좋은 내용들이고, 저는 오늘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 61개의 성공 비결 중에 제가 추려서 이 3개의 성공 비결만 따로 선별을 했습니다. 해서 3번의 방송에 걸쳐서 이 3가지 성공 비결, 3가지 습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또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성공 비결은 이겁니다. 이 책의 15번째 챕터인데요. 챕터 제목은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입니다. 오, 제목이 너무 멋있죠?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. 어떻게 하면 저 넘사벽 천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? 아주 흥미진진한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방법입니다. 네.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. 2가지 분야에서 상위 25%에 들 수 있는가? 이 소제목에서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은 대단히 힘들죠. 그들을 우리는 이제 천재라고 일컫는 것이고, 그런데 한 가지 분야가 아니고 2가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상위 25% 안에 들면 천재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평균적으로 성공한 삶을 원한다면 많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. 문제가 생기는 걸 피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마음에 드는 직장에 지원하면 된다. 하지만 뭔가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선택 가능한 길은 2가지다. 첫째, 특정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. 이건 천재를 얘기하는 거고요. 둘째, 2가지 이상의 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, 즉 상위 25%를 발휘하는 것이다. 첫 번째 전략은 1등의 몫이다. 1등이 아닌 사람들에겐 불가능이다. 2번째 전략은 비교적 쉽다.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25%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2개 정도는 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그 유명한 만화가 딜버트라는 만화를 쓴 스콧 애덤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. 스콧 애덤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나는 만화가인 탓에
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. 하지만 나는 피카소나 고흐는 아니다. 또 나는 코미디언들보다 웃기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다.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도 제법 그리면서 우스갯소리도 곧잘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이다. 이 두 가지가 조합된 덕분에 내 만화 작업은 평범하지 않은 진기한 일이 될 수 있었다. 여기에 내 사업 경험까지 추가하면 놀랍게도 나는 세상에서 매우 찾기 어려운 만화가가 된다. 여러분, 지금 이 스콧 애덤스의 이 짧은 말 중에 대단한 성공 비결이 담겨 있는 겁니다. 진짜 어떤 한 분야에서 1등이 되기는 정말 힘든 일이죠. 그들을 우리는 이제 뭐 천재, 넘사벽 이렇게 칭하는 것이고요. 그런데 꼭 그들과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 가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분야에서 한 일정 부분 이상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. 여기서는 이제 상위 25%를 얘기하는데요. 그러면은 4명 중에 1등을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. 100명 중에 한 25등 안에만 들면 된다는 건데 그거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한 일입니다. 그리고 아마 저를 비롯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아마 잘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두 가지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나의 재능,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잘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오히려 한 가지를 잘하는 천재보다 내가 그 천재를 능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. 지금 이 스콧 애덤스는 그 얘기를 했어요. 본인이 그림을 가장 뛰어나게 그리지 않지만 25%, 그 다음에 본인의 유머 감각이 뭐 일반 사람들의 한 25% 안에는 든다. 본인은 그거를 잘 조합시켜서 유명한 만화가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두 가지의 재능을 잘 조합시킨 사람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.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저입니다. 저.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아마도 부동산 투자자로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으로 알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는 작가라고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저를 이제 몰랐던 제3자에서 전혀 몰랐던 사람에서 저를 알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계통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십니다. 그렇죠.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. 제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. 부동산 투자를 제가 나름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저보다 부동산 투자를 훨씬 더 감각 있게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널렸습니다. 정말 많습니다. 네. 저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많고, 그런데 저보다 부동산 투자를 더 잘한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알려졌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부동산 투자를 어느 정도 잘했고 그리고 좀 자기 관리를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다라는 저만의 이런 좀 특성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죠. 이런 돈 버는 능력도 잘 길러야 되고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제가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를 또 같이 잘해야 된다.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,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두 가지를 되게 중요시했고 나름 잘 해왔던 겁니다. 1등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씩을 잘했던 것 같아요. 어느 정도씩 많이 했고, 그러다 보니 그걸 제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걸 두 가지를 잘 녹여내고 있더라는 거죠. 그냥 제가 만약에 일반 대중분들에게 부동산 투자만 얘기했더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는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관리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이건 아마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대부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울림님은 일반 부동산 투자자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. 뭐가 다르냐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 대단히 이런 기초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중요시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좋아서 되게 신뢰가 갑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이게 지금 이 타이탄의 도굴들에서 얘기하는 스콧 애덤스가 얘기하는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. 아주 특출나진 않지만
내가 갖고 있는 재능 중에 좋은 거 두 가지를 잘 연결시키면 오히려 1등을 앞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 거죠. 제 주변을 돌아봐도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변 지인들 중에. 지금 떠오르는 분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요. 저희 닥꿈스쿨에서도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예컨대 이럽니다. 부동산 투자 잘하는데 이 여성분이 육아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. 육아. 네.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주 육아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 이런 워킹맘들에게 되게 인기가 있으신 거죠. 어떻게 하면 워킹맘으로 일을 하면서 또 자녀들을 기르면서 잘 기르면서 저렇게 투자까지 잘할까 하면은 이제 롤모델이 되는 거죠. 이게 한 두세 가지가 결합이 된 거죠. 그렇죠? 네.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을 잘합니다. 잘하는데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쓰세요. 네. 요즘은 글쓰기를 잘하면 굉장히 많은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. 그쵸? 네. 글을 잘 쓰면 아무래도 SNS 글쓰기 잘할 수 있고, 그리고 또 책을 낼 수도 있고, 이러다 보면 본인이 잘하는 재능에 이걸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. 그쵸? 무엇을 잘하더라도 여기에 글쓰기 재능을 태우기만 하면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아주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잠깐 또 읽어보겠습니다. 스콧 애덤스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괜찮은 대중연설가가 되라고 조언한다. 상위 25%가 되라고. 연습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이 연습으로 얻은 재능까지 보태지면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기술만 가진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. 마찬가지죠. 이 대중연설가,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기 기술을 쌓으라는 얘기죠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글쓰기 능력처럼 이 말하기 능력도 어느 정도 상위 25% 안에 들 수 있도록 연마를 해두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재능들하고 이게 같이 합쳐져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다. 이겁니다. 자본주의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상해준다. 두 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. 그때 우리는 1등을 이길 수 있다. 거창하고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. 커뮤니케이션, 대화, 세일즈 등등 세상 사람들 75%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. 적극적으로 찾아라.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찾으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다. 네. 여러분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래? 나는 그동안 뭐 이런 의미 있는 생산자가 되고 싶었는데,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, 여러분 그동안 너무 한 가지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뭘 잘할까?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? 뭘 좋아할 수 있을까? 뭘 갖고 돈이 될 수 있을까?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그렇게 너무 깊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, 좀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것들을 한번 백지에다가 쫙 나열을 해보세요. 그리고 내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봤던 거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. 내가 취미를 했던 것들도 좋고요. 아니면 내가 돈벌이를 했던 것도 좋고, 일했던 거.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부탁받았던 거, 이런 것도 좋고요. 그런 것들을 나열을 해보고 그 중에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딱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예컨대 나는 여행을 많이 다녔던 거죠. 여러분 중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. 그럼 여행 많이 다닌 거 갖고 내가 무슨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? 그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. 여행도 많이 다녔고, 만약에 글쓰기도 어느 정도 한다, 블로그를 꾸준히 해왔다,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여행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. 아니면 여행 분야 파워블로거가 될 수 있는 거죠. 이럴 수 있는 거고, 또 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, 사람 심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, 이제 이런데 근데 나의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다, 이러면 이 두 가지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.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할 수도 있고,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, 코칭을 해줄 수도 있는데, 그 코칭을 하고 심리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더없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이보다 더 맞는 궁합은 없는 거죠. 그렇죠? 네. 그리고 나는 육아맘이다, 워킹맘으로 뭐 지금 벌써 15년
오랫동안 일을 해왔다.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,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나는 뭔가 한 가지를 또 갖고 있다.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어떤 취미를 갖고 있다든지, 뭐 육아를 잘한다든지, 아니면 뭐 회사 생활을 잘하는 꿀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한 가지에서 1등이 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좌절합니다. 그렇죠? 천재를 이길 수 없으니까. 내가 잘하는 것들 중에 연결시킬 수 있는 2가지 내지 3가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적절히 믹스시켜서 그것을 꾸준히 연마해 감으로써 천재도 이길 수 있고 나도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스스로 한번 타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